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자, 내 몸에 세포계 체액이 오염되어서 독소가 쌓였는데 그 독소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배출하는 경로가 간, 대표적인 게 간입니다. 간. 오염된 혈액을 크게 청소해 주는 거. 그죠? 그리고 신장이 있어요. 우리 콩팥 있죠, 사장님, 콩팥. 근데 현대 보면 그 신장 콩팥이 나빠서 그 신장 이식하는 사람도 있고 투석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신장이 힘드냐면 인체의 노폐물을 여가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우리 몸의 콩팥이에요. 신장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혈액을 딱 돌면서 거기에 독소가 또 많아.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그 다음 망가지는 게 신장이에요. 왜? 간에서 우리 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내 몸의 독소들, 오염된 혈액을 다 독소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간이 망가져 있으니까 독소를 해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신장에서는 또 그 노폐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이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폐물을 여가해서 소변을 배출하는 게 신장이에요. 자, 그래서 소변으로 빠지는 게 뭐죠? 요소, 요산, 뭐 이런 것들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폐예요. 폐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채기를 하잖아요. 기침을 하고. 자,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폐가 건강한데 폐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다 배출 못하고 우리 몸에 들어왔던 나쁜 독소들을 배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애들이 염증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 일단 우리 몸에 이가 들어오면 위에서는 각종 그 우리 음식에 있던 그런 유해균들을 살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림프. 우리 몸의 가장 대표적인 해독 기관이 림프예요. 림프는 세포 노폐물을 림프관을 통해 여가의 배설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림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겨드랑이나 우리가 림프 절이 있는 데 있죠. 그런데 또 뭐, 이게 팔 이렇게 보면 림프 절이 있는 곳에 PM 주스를 먹고 난 뒤에 두드러기가 거기에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가 림프가 우리 몸에 독소들이 거기 그 림프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독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드러기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피부는 인체 대사로 발생한 물가산, 염분, 암모니아 등을 땀으로 배출해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해독 기관들이에요. 간, 신장, 폐, 위, 림프, 피부. 이런 것들이 독소를 배출하니까 우리 피부 변제술을 먹으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대변으로는 어떤 독소가 배출되는 거 볼까요? 담즙, 콜레스테롤, 유해균, 음식 찌꺼기. 자, 우리 콧물, 가래, 눈물, 기지 있잖아요. 여기에도 많은 독소들이 빠지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콧물 막 생기잖아요. 콧물 막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백혈구 사체예요. 감기 바이러스부터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 백혈구 사체들이 콧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땀도 마찬가지죠. 독소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입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내 몸에 장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입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몸에 소화를 잘 못 해내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부패를 하거든요. 그럼 부패를 하면 독소가 나오잖아요. 독소로 나오는데 그럼 그 독소를 배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이 이런 그 안 좋은 가스들, 암모니아 있는 안 좋은 가스들을 배출하는 기관이 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날숨을 낼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부패된 냄새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냄새 난다. 아, 그럼 제가 일단 장기가 안 좋구나. 소화가 잘 안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인소 독촉은 배출 기관. 그래서 이 세포를 회복한 반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뭐 다양한 통증, 그죠? 다음에 발열, 설사, 가려움, 땀,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포회복 반응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인데 이거를 만약에 세포회복 반응이라 모르면 아, 내 몸에 뭔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PM 주스를 안 먹어도 설사를 한다? 왜 설사를 하죠? 내 몸에 나쁜 안 좋은 유해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에서
청소를 하는 게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열이 난다? PM 주스를 안 먹었는데도 감기 걸리면 열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몸이 면역 활동이에요. 열이 나서 일단 열이 나니까 바이러스를 죽이고 열을 나는 곳에 백혈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 사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통증들. 그죠? 거기서 전쟁하니까 그 전쟁하는 곳에 통증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고, 땀나고, 가려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독소를 배출하는 반응인데,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다 돼갑니다. 자, 첫 번째, 발열.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요거 적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꼭 다 읽을 거예요. 면역 체계 폐와 활성화와, 염증 반응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누가 읽죠? 네, 염- 누가 읽어주실래요? 염증 부위로 백혈구와 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열감이 동반된다. 백혈구가 세균과 읽는 싸우고 중. 있는 중. 그렇죠. 자, 내 몸에 열이 네. 난다. 그죠? 발열이 난다. 열 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백혈구가 나쁜 세균들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한참 정전 중이야. 그래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염증이 있는 곳에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열이 나야 돼요. 열이 나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해야지 백혈구가 그걸로 잘 공급되죠. 산소 잘 공급되고. 그래서 열감이 공통감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화제 면역 활동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열한다고 우리가 열이 난다고 그 너무 고열이 나면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먹어야 되지만 조금 열이 난다고 우리가 해열제를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면역 활동하고 있는데 해열제 먹이버리잖아요. 그러면 싸우다가 바이러스하고 세계가 싸우다가 다시 쑥 들어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적당한 열이 나는 거는 한 38도, 39도까지 괜찮다. 근데 40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병원 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설사구토.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배설과 관련된 증상으로 장내 독소, 이물질을 급속히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다.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 체내 효소가 부족하고 섬유질이 부족하게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특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가 잦다. 자, PM 주스를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다, 설사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몸에 체내에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섬유질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게 다 연결되죠? 근데 내 몸에 PM 주스를 먹고 파워 칵테일을 먹으면 내 몸의 독소들이 우리 몸에 위나 장의 점막대 육모에 있던 나쁜 독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물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파워 칵테일을 좀 더 드시면 되는 거죠. 한 두 포, 세 포 정도 더 드시면 풍부한 섬유질, 그리고 좋은 균들이 들어가서 나쁜 균들하고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련. 나피엠술 마시고 어떤 분이 경련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인체의 특정 부위 이상으로 미네랄 부족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PM 주스를 마셨는데 갑자기 손발이 안 저린 사람이 손발이 저릴 때가 있어요. 막 손발이 막 저려. 안 저렸대요. 근데 PM 주스 마셨는데 손발이 막 저리 돼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특정 부위에 미네랄 부족을 통해서 신경 전달 잘 안 됐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됐고 거기에 신병세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PM수를 먹으니까 순환이 되고 일시적으로 순환이 되고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니까 거기서 독소들이 나오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손발이 막 저리기도 하고 경련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떠 떨리기도 하고. 자, 다 연결되죠? 그다음에 속이 더부룩함. 혈액순환이 개선되거나 소화기관의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할 때 복부에 가스가 차고 복통이 올 수도 있어요. 나쁜 독소들이 내가 장기 안에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대부분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물을 많이 마시고 파워 칵테일을 더 드시고 진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 필군 요거트 드링크를 함께 섭취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잦은 방귀. 잦은 방귀 맞기는 많죠. 저도 방귀 엄청 뀌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윤영아 사장님 그랬죠. 방귀 시도 없이 꼈다 그랬지. 그게 산성체질인 사람들이 그래요. 심각하게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혈액 질이 안 좋아. 내 몸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우리 몸에 혈액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산성화된 사람들은 염증이 많아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산성화되는 거는 이게 부패되는 거거든요. 산성화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사람 혈액질이 안 좋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로와 졸음도 자주 오지만 장기 기능이 회복되면서 방기가 잦아지는 거예요. 산성체 있는 사람들이 방귀가 많다. 그게 그런 산성화되어 있는 나쁜 그 유해 독소들을 방구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나쁜 독소들을. 그러니까 방이 잦다. 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피로와 근육통, 노곤함. 자, PM 주스를 먹었는데 잠이 계속 오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잠문다고 피곤하다 하고, 야, 이거 먹으면 안 피곤한데, 왜 이거 먹으니까 더 피곤해?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죠, 주위에. 자, 그런 사람들은 몸의 노폐물과 독소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혈액에 놀아들어 뇌와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배출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혈액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근육에 가서, 뇌에 가서 거기 가니까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세포가 활성화되고 장기들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므로 피로하고 무력감.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 몸에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야 돼. 그때는 자야 돼요. 얘기하고 막 되거든요. 그때는 자주면 돼요. 한 달 정도만 고생하시면 몸이 굉장히 개운해집니다. 그때는 잠을 푹 자줄 때 내 몸의 세포들도 더 회복하고 내 몸에,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면 에너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면 에너지를 덜 쓰잖아. 그러면 우리 몸에 세포들이 독소를 빼내고 면역 활동하는데 거기에 에너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몸 면역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PM 주스를 먹고 잠이 온다, 무기력해진다, 계속 잠이 온다. 그런 사람들은 기초 체력이 약하신 데다가 에너지 소비가 근데 약한 데다가 이게 우리 세포들이 일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또 잠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을 잘 수 있는데, 잘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잠은 드는데,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세포들이 건강해지는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쪽잠 좀 자라. 액티바이어 좀 더 먹어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분들. 평소에 운동 부족인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운동을 해서 좀 기초 체력을 좀 키우시면 좋죠. 자, 두통이죠. 두통. 두통 많이 오시죠.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자, 두통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초적으로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또 위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자, 저도 위장이 안 좋았어요. 먹으면 설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설사가 굉장히 잘,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부패된 가스들이 우리 혈액을 타고 내 신경을 건드리면 뇌 쪽에 올라가면 두통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두통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주스를 마시고 소화가 잘 되니까 내 몸에 유해 가스가 없으니까 유해한 그런 가스들이 없으니까 편두통이 없어지고. 자, 장내 유독가스가 두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위장이 약해서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두통이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두통을 일으키거든요. 또는 세포 회복 과정에서 산소와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면서 뇌의 혈령 변화가 생기면 두통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 회복 과정 세포들이 회복하면서 에너지도 많이 쓰지만 산소도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많이 필요한데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또 두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높은 산에 들러가면 두통이 오잖아요. 산소 부족으로. 그 두통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일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이 할 때 산소를 많이 쓰는데 산소가 부족하면서 두통이 올 수 있거든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소화기관에 유독가스가 많아서 두통이 오는 거고, 그러니 소화 잘 되는 두통이 없었는데 두통이 오시는 분들은 뇌 쪽에 혈량이 했는데 뇌 쪽에 여기서 막 세포 반응이 일어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산소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이 적게 되었을 때 두통이 올 수 있다.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두통 오래 안 가요. 그런 분들. 한 며칠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변비. 체내 수분 대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게 나타난다. 뭐냐면 내 몸의 체내에
수분 대사가 있거든요. 세포 안 세포 밖에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세포를 또 이렇게 오염 독소들이 오염시킬 때 또 물이 모이고 막 이렇게 물이 모여야 돼요. 그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뭔가 체내에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장에 있는 그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물가에 땡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대장 그런 물이 많이 마시는데도 변비 오는 사람 있거든요. 물이 많이 마시는데 변비 오는 사람 있어요. 저 물 엄청 먹어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도 변비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우리 식만사님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물을 당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물을 섭취하면 세포들이 물을 당겨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세포들이 물을 당기는 환경이 안 만들어 놓고 물을 먹으면 그 다 물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내 환경에 변화가 오는 거죠. 장내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변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변비. 그다음에 부종. 근데 부종이 오는 사람 많죠. 뭐 얼굴이 붓는 사람도 있고 손발이 붓는 사람도 있고 발이 붓는 사람도 있고. 자, 일단 부종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기 위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고 혈장이 조직으로 이동하여 체액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그거예요. 자,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고 세포들이 독소가 나오면 세포 속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에 내가 염증이 많아. 손에 염증이 많으면 독소가 나오잖아요. 우리 혈액 속에 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면역 활동이 활성되려면 물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독소를 제거해서. 그래서 물이 모이고 또 혈장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물이 모이는데 평상시에 내가 이런 그 혈관 투과성,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을 통해서 이 구멍이 나와 있어요. 구멍이 쫑쫑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멍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영양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과성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이 이 투과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물은 모였는데 여러 가지 그 혈장들이 모였는데 그 세포 안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체액으로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투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소와 면역세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체지방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호르몬 대상 이상이 회복되면서 호르몬 균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말이 어렵죠, 사장님. 결국은 그래요.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내 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거든.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혈관이 많이 막혀 있던 분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뭐 수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세포도 공급하는데 혈관이 많이 막혀 있던 분들이 그 뭔가 이게 혈관의 투과성이 이게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혈액 혈류량이 늘어나는데 그 처리를 잘 못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되면 내 몸의 세포들은 혈관도 세포잖아요. 세포들이 정상화되면 혈관 투과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부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 달 정도만 고생하면 나중에 부종이 없어져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세포의 반응 현상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세포 회복 반응은 인체에 좋은 영양분, 독일 PM 주스를 섭취함으로써 몸의 생체 기능이 조절되면서 체내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세포가 살아나면서 생기는 반응이다. 세포 회복 반응이 없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그죠?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그런데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신경세포도 있고, 어떤 건 근육세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소화기의 세포도 있고, 뭐, 혈구에 있는 세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도 있는데, 거기에 백조개 세포에 어느 부위에 어떤 독소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축적했던 독소들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급한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중요한 부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아래로 시작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중요한 부위부터 덜 중요한 부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죠? 그리고 먼저 최근래에 있는 거 가장 중증부터 초기의 증상. 그렇게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2년 정도, 어떤 사람 2년까지, 뭐 독소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세포 방향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몸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가 그거예요. 자, 처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장님. 봐봐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포의 반응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세포.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다. 이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 근데 이 세포가 우리 몸의 체액에 떠 있다. 이 체액이 오염돼서 오염되는데 독소들이 우리 몸의 세포 안에도 있고 세포 밖에도 있다. 근데 좋은 영양소, 독일 피임주스를 먹으면 혈관도 확장되고 또 우리 몸에 세포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면 우리 세포에서는 나쁜 독소를 밖으로 꺼낸다. 이 체액을 꺼낸다. 나 그러면 언제 나 그런 거 전화 저번에 아빠 뭐라 했잖아. 네. 그래? 그럼 근데 전문 안 보이고 센서 걸 필요가 안 자, 그러면 이게 나왔던 이 독소들을 빼내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뭐 소화계 쪽에 나오면 소화계에 있는 독소들이 내가 나오면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변비가 하기도 하고 설사도 하죠. 그죠? 시켜라, 야이야. 잠깐만요. 떴는데. 자, 소화계 쪽에서 나오면 변비가 생기도 하고 설사도 하기도 하고 구토도 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심혈관 쪽에서 나오면, 혈관 쪽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혈관 쪽에서 나오면 심혈관 쪽에 나오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 박도수가 빨라지고 뭐 그런 거예요.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만약에 근육 쪽에 그럼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근육 쪽에 나오면 근육통이 오는 거고. 호흡기 쪽에 그 세포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소호흡기 같은 게 나오면 기침하기도 하고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쪽에 세포가 나오면 두통이 오기도 하고 막 손발 저리기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림프 쪽에 나오면 주로 두드러기 많이 나죠. 림프 쪽에 그죠? 두드러기 많이 나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자, 비뇨기 쪽에 뭐가 나오면 오줌량이 많아진다든지 뭐 그렇죠. 소변에 급이 막 생기고 다양한 세포의 반응이 우리 몸에 내 몸에 어떤 세포에서 어떤 독소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건 누구도 모른다. 가장 먼저 된 것부터, 그냥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도 나오고, 위에서부터 아래 나오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포의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은, 아, 세포의 반응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런 식독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대표적인 게 배출하는 기관이 간, 신장, 폐, 위, 림프, 피부, 그리고 다양한 반응들, 통증, 발열, 설사, 가려운 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회복하는 반응이다. 아파야 낫는다. 그죠? 아파야 통증이 있어야 낫습니다. 근데 또 아픈 반응도 여러 가지잖아요. 열이 나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사하기도 하고, 오줌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 그런 통증이 오는 것은 내 몸의 세포들이 독소를 배출하는 건강한 반응이다. 그래서 세포의 반응을 내가 알고 있으면 모든 그 기본 그 몸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모든 세포의 반응이 이해를 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 이건 이렇고 저렇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외워야 되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지금 강의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왜 된지 모르겠는데, 끊겼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집중해 주시고, 다시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들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셔서, 우리 파트너 사람들하고 또 신규 고객들은 이런 세포의 반응이 오면은, 모르면은 겁나거든요. 갑자기 열 나고, 갑자기 기침하고, 갑자기 막 소변량이 많아지고, 거품이 생기고, 갑자기 변비 오고, 갑자기 설사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독소들이 배출되는 반응이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그분들이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자, 이렇게 길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끝났고, 사장님들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애프터는 제가 다는 못하겠고, 제가 한 5분만, 해서 애프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어, 우리, 나라사님, 마이크 켜져 나라사님, 오늘 강의 듣고 애프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음, 뭐, 아, 잠시만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음, 네, 안녕하십니까. 하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PT 이나라입니다. 네, 네, 집중해서 들었는데, 진짜 너무,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너무 정확하게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요. 귀에 네. 너무 쏙쏙 들어왔습니다. 지금 노트 필기하면서 필요한 거 다 캡처하면서 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첫 장에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와닿았어요. 진짜 백족의 세포에서 세포 음, 하나, 그러니까 우리 세포도 여러 가지 세포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뭐 음, 신경세포, 피부세포, 뭐 근육세포, 뭐 혈장세포 이런 것에서 따로따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거기서 더 이제 뭔가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선희 사장님, 제가 화면 킨 사람 좀 할게요. 김선희 사장님, F부터.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솔직히 이때까지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세심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참 어려웠거든요. 오늘 네. 그래도 차근차근 세포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깊이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제가 이해를 하면서 들으니까 아주 귀에 속속속속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지 사장님, 마이크, 화면 켜도 이영지 사장님, 끝나? 어디 가셨노? 또 있네, 이영지 사장님. 그러면 우리 황진락 사장님, 한진락 사장님, F도 한마디 해주세요, 사장님. 마이크 안 켜졌어요, 사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셔야 돼요. 마이크 켜시면 되는데, 황진락 사장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네. 자, 그러면, 어, 조정 사장님 마이크 켜셨네요. 조정 사장님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오늘 네. 강의 너무 진짜로 세세히 잘 말씀해 주셔서 네. 지금 뭐 이렇게 나가서 좀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안 네. 그래도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 가면은요. 이제 음, 얼핏 들어서 음, 넘어지면은 사장님이 뭐해요? 다리에 넘어졌을 때 많이 붓죠? 할 때 제가 부정은 그냥 그렇게만 말했거든요. 음. 근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더 제가 배우고 이렇게 더 이해 가기 쉽게끔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지연 사장님, 우리 들어오셨네. 이지연 사장님, F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신지현 사장님 믿고 듣고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 세포회복반은, 네, 저도 고객 관리할 때 이거 처음에 제가 고객이고 이런 반응들, 저는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A부터 Z까지 몸으로 다 겪은 여자라서, 네, 네, 리얼리티로 고객들한테도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하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 올 건지, 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좀 놓치고 갔던 부분들을 다시 또 자세하게 하나씩, 네, 잘 또 업그레이드해서 저도 다시 건강 공부할 수 있었고, 만나는 분들에게 좀 더 PM 제품을 적극적으로 잘 섭취해서 건강 찾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적어주신 그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세부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정숙 사장님, 한번 F 더 들은 소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 켜셨는데, 마이크 터치하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들은 느낌 있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신정숙 사장님. 오늘 너무 심재섭 사장님 너무 강의 잘 들으시고 예, 잘 들었고 예.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세포 이 반응이라는 게 너무 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너무 잘 음, 들었습니다. 네. 네. 어, 이게 다음 이런 제품을 전달할 때 이 반응들을 되게 겁을 많이 내는데 이 오늘 제가 듣고 더 열심히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도움이 되었을까 감사합니다. 혹시 또 네. 본인 애프터 하실 분 있을까요? 한번,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박선 사장님. 네. 얼굴 저 보여주면서 오늘 해요. 그러면, 어? 얼굴 보여줘요, 얼굴. 얼굴 안 제가 오늘 보여. 아니, 쌩얼이라서 얼굴 안 돼요. 괜찮아요. 안 못생긴 됩니다. 대로 나오지, 뭐. 아유, 안 돼요. B급이라서 안 돼요.
네.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누구나 다 본인들이 연관된 거는 이렇게 귀에 쫑긋 또 들어지잖아요. 네. 심지사님이 항상 저보고 뭐죠, 우리 요플레? 그리고 요거트 요플레, 드링크. 아, 음, 드링크 늘 이렇게 유산균 챙겨 먹으라고 하셨는 게 저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면서도 음.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두 오늘 달 동안 계속 뭐라 캔도 안 먹고. 말을 좀 안 듣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문은 해놨어요. 곧 올 거예요. 와, 이제 그래서 주문했어요. 와, 진짜 진상이네. 와, 진짜. 아니 파워하고 제 나름대로 다른 제품들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오늘 또 들으면서 음, 주문 해놓은 거 잘 음, 챙겨 먹고 음, 제가 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지를 오늘 음. 들으면서 새삼 또 느꼈거든요. 네. 활성산소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이 음, 스톱이 되면서 내까지 음, 갔구나. 음,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음. 오늘 정말 강의 준비하신 내용들이 정경수 그룹장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진심이 담기고 항상 이렇게 밑에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런 거보다 그냥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꼭 햄뼈 사람도 챙겨주고 꼭 챙겨하세요. 네네, 안 그래도 같이 주문해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감사합니다. 5분 남았거든요. 5분 남아서 한 보이세요? 분만. 네. 저는 매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자, 한 분만 더, 이제 그 애프터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분. 누구 하실 분 있어요? 살린해서. 한 분. 예쁜 사람 시켜야겠다. 사진도 박유경. 찍어야 돼요. 네, 사진 찍어야 되죠. 예. 일단 사진만 찍어주실래요? 나란 사진 좀 찍어줘요. 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사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찍을까요? 나란 사진 마이크 꺼졌다. 마이크 꺼져가지고, 네, 네, 네. 혹시 컴퓨터로 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저 핸드폰이라 가지고. 아, 저 컴퓨터예요. 선생님 그럼 찍으면 제가 찍을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찰칵. 다음에, 뒤에도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찰칵. 잠깐만, 다음에도, 하나, 둘, 셋, 많다. 찰칵.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들으시는 선생님들. 자, 와. 애프터 하실 분 없어요? 예쁜 사람 없어요? 예쁜 사람 한 분대 시켜드리려 했는데.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 있게 해요. 제가 우리 할까요? 안 네? 예쁜 사람. 안동인데요. 제가 할까요? 네네.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민미 씨 사장님, 예쁘세요. 네. 네, 자칭 예쁜 사람 되려고. 예, 네. 합니다. 예,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그 세포 회복 반응 15가지 저는 다 겪었어요. 제가 겪은 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간이 나쁘니까 눈곱이, 그 다음에 부종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엄청 졸렸어요. 한 달 동안. 너무 졸렸고요. 소변량 무지 많았었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 1년 가까이 계속 물변을 봤어요. 그리고 방귀가스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온 게 정말로 3월 달부터 한 7개월 가려웠어요. 엄청나게 가려웠고요. 가려우면서 조금 잦아드니까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리고 대상포진이 오고 난 다음에 또 중이염이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와,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중이염을 30대 초반에 만성 중이염을 계속 앓고 있었어요. 저는 다 나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BA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정말 다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회복 반응들이 정말 힘들긴 하지만 참고 겪고 이겨나가면 이 PM을 통해서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말 PM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좀 힘들더라도 견디시면 됩니다. 저처럼 좋아집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좀 한번 올려주시면 또 공부해서 네. 고객들한테 전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 자료는 제가 바로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이제 다 돼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요청하시면 현장에서 한번 센터에서 제가 한번 또 조금 더 해서 현장에 그 센터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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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고! 감사합니다. 할배 최고. 더 프로팀 아니지? 같이 다 모이셨네.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얼굴 한번 보여주고. 다 모이셨네. 내일 봐요, 사장님.